안녕하세요. 저희는 무용을 사랑하는 현민. 그리고 준섭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 뮤지컬 덕후 이승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극 덕후 박수입니다. 많이 봤을 땐 한 달에 한 12번까지 봤던 것 같고 요즘은 한 3-4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 들어서는 막 다섯 개 보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공연장은 많이 못 가는데 그 매주 여러 공연장이나 뭐 공연 기관에서 영상들을 많이 올려줘서 그런 스트리밍을 통해서 뭐 최소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봤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용 관련된 축제는 대부분 다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리밍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뮤지컬은 그 뮤지컬 배우들 성대같이 잘생겨가지고 그 노래 듣는 재미가 있고 그 연극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뭔가 속마음을 노래로 막 나 이러고 있어 하고 노래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뮤지컬을 보고 연극은 좀 그런 캐릭터 간에 약간 쫀득한 그런 티키타카를 보는 맛이 있어서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연출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이제 찾아가는 편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연출이 어떤 스타일인지 이런 연출가는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시도를 한다라든가 그런 거를 정리하는 맛으로 보는 것 같아요. 되게 특색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런 거 찾아다니는 재미가. 말로는 100마디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그 복합 미묘한 감정 혹은 상황들을 그냥 그 몸짓 하나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는 현대무용의 가장 큰 어떤 힘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디서 현대무용 워크숍을 들었을 때 선생님이 그냥 무작정 걸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걸으라고 해서 내가 바닥을 짚고 있는 그 감각을 인지를 해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셨는데 그때 뭔가 정말 그냥 이게 뭐랄까 막 멋있는 춤을 춘다기보다는 내가 내 몸을 쓰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것에부터 현대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를 뭔가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줬던 것 같고 그게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전 사실 동생이 발레를 해가지고 그 동생 콩쿨 따라가면 보통 발레랑 현대무용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제일 먼저 접했고 그리고 제가 댄싱라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거기 나오는 김설진 안무가님이 나오셨던 쓰리볼레로 공연을 본 적 있어요. 네, 저는 대학교 1학년인가 그때 여름방학 때 서울국제무용 콩쿨에서 제가 그 의전 활동을 했어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콘템 파트를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 봤던 건데 그때는 별 관심이 없다가 발레를 그때는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무슨 영상을 봤는데 제가 특정 이제 그 무용단 팬이어가지고 그 영상을 기점으로 찾아보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뭐 현대무용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 텔레비전에서 그 미국의 춤 경연 쇼인데 So You Think You Can Dance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TV로 보다가 거기에 이제 컨템포러리 댄스 추는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무대를 보고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감정 표현이라든지 이런 전달력이 너무 좋아서 그때 처음으로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용을 아이러니하게도 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미학을 복수 전공했었는데요. 그래서 무용미학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무용 공연을 영상으로 접하게 됐었는데 그때 되게 이게 뭐지? 그런 생경함이 먼저였고 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괜찮고 나도 해봐야지 그러면서
하기도 하고 이제 지금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네, 그걸 좋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확실히 다른 건 그 넌버벌이라는 거죠. 현대무용은 대사가 없으니까 그걸 몸짓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관객한테 전달이 잘 돼서 저는 되게 놀랐던 경험이 있어요. 저는 보자마자 생각든 거는 조명 쓰는 방법이 좀 달랐던 거. 약간 넓게 이렇게 퍼지게 쓰잖아요. 그런 거랑 그리고 좀 더 뭔가 즉흥적인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다는 거. 사실 현대무용이 굉장히 이렇게 딱 이런 관점으로 이런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워낙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현대 예술이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그 공연 작품 자체에 대한 설명이나 혹은 안무가의 스타일이나 이런 백그라운드를 읽고 이 작품이 어떤 거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핵심을 잡고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연은 정말 어떤 감각 하나를 던져주는 게 있고 어떤 공연은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게 있고 어떤 공연은 정말 감정들을 풀어내는 게 있고 그 유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찾아서 그 기준으로 이제 그거를 감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음악에 충실한 현대무용 작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음악을 뭐 리듬이나 멜로디를 어떻게 움직임으로 표현했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동작 다음에는 다음 동작이 어떻게 나올까 뭐 이런 거를 되게 보면서 그 조형적인 측면을 좀 보는 것 같고요. 주제가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시그네처 동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중심 동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동작을 저는 다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뭔가 반복되고 안무가가 강조하고 있는 듯한 동작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그냥 우리나라가 공연장을 찾는다는 거가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연극도 그렇고 뮤지컬도 그렇고 현대무용도 그렇고 뭔가 공연장을 찾아가는 게 뭔가 엄청나게 특별한 일이라는 생각이 되게 강한 것 같고 그 중에서 현대무용은 약간 현대라고 붙으니까 약간 진짜 어려운 게 아닌가? 난해한 공연이 아닌가? 이런 인식이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제 생각 비슷한데 일단 이름에서 주는 압박감이 있는 것 같고 춤, 댄스 하면은 뭔가 부담이 없는데 무용이라고 하면 약간 약간 이런 게 약간 어려운데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기존의 어떤 발레를 하다가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난 좀 더 자유롭게 뭔가 표현을 하고 싶어 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파생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뭔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그런 거를 좀 추적하면서 보게 되는 거랑 형식이 없다는 점에서 좀 그런 점에서 좀 부담을 또 느끼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시험 문제 같네요. 네. 어려운 질문인데 질문을 들었을 때 제가 처음으로 무용을 접하게 됐었던 때가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용미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걸 수강 신청할 때도 되게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무용이라는 공연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내가 이거 봐도 될까? 이해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하고 나니까 막상 보고 나고 배우고 나니까 그냥 조금 익숙해지면은 괜찮아지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예술 장르든지 진입 장벽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무용이라는 장르가 특히 좀 많은 분들이 접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은 것 같을 뿐이지 사실 진입 장벽은 크게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번만 보시면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금방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용공연을 보러 갔을 때 처음에 갓 보기 시작했을 때 가장
너무 좋았던 점 중 하나가 저는 못하지만 이분들이 몸을 정말로 사람이 이렇게까지 몸을 표현하고 움직일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되게 느끼면서 거기서 오는 약간의 해방감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제 몸 안에 gat혀 있으니까 제 몸은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일단 그런 것만 보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몸을 저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그런 것만 알면 또 그런 식으로 봐도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뭔가 그 외 뮤지컬이 홍보할 때 창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먼저 넘버를 공개하기도 하거든요. 그 아니면 연습하는 과정을 공개한다거나. 근데 뭔가 현대무용은 직접 무용을 보러 가기 전에 이게 무슨 공연인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짧은 미리 보기라던가 이런 좀 짧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많으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비슷한 점을 하고 싶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온라인 상영회가 특히 많아졌잖아요. 근데 약간 생각보다 볼만한데?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아래 채팅창이 있다 보니까 약간 나만 이해를 못한 게 아니구나. 이게 사실은 이런 뜻이구나를 누군가 옆에서 해설도 해주고 의견도 나누고 이런 장이 마련이 되니까 좀 부담이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좀 같이 뭔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금 그런 판을 좀 깔아주는 거 그런 게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선 공연장에 못 간다면 라이브 공연을 거의 볼 수 없다니 너무너무 슬프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공연 기관들에서 영상들을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또 그 덕분에 제가 보지 못했던 대작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그냥 제 집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무료로 볼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빨리 다시 이제 공연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돈을 내고 그리고 더 좋은 경험을 진짜로 이 작품을 감상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좋은 점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공연계분들한테 죄송한 것 같고 일단은 뭐 최근에 있었던 무용 페스티벌만 하더라도 해외 팀은 그냥 다 취소되고 국내 팀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뭔가 기획하는 바가 다 틀어지고 뭔가 보고 싶었던 공연이 갑자기 취소되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어떻게든 공연을 알리기 위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제가 보지 못할 공연들을 전 세계에 있는 공연들을 무료로 보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홍보 측면에서는 도움이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결국에는 공연은 라이브로 보는 거랑 정말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상황이 타개돼서 네, 정말 좋은 공연을 보고 공연하시는 분들 원하시는 공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스크 꼼꼼히 쓰고 그 공연장에서 발열 체크하는 거 정말 정직하게 다 받고 문진표도 정직하게 작성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취소되는 공연이 많아서 조금 마음이 아파요. 재밌는 약간 영상하고 이제 그런 어떤 공연의 경계가 조금씩 좀 뭔가 좀 허물어지는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내지는 아니면 새로운 어떤 공연의 개념이 또 나오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누군가에게는 또 직업이잖아요. 누군가 즐거움을 얻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갈아서 들어가는 그런 것인데 또 보러 가는데 손 안 씻고 네 다른 사람한테 뭐 피해를 끼치면은 그냥 그 공연은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건 못 올리는 거니까 조심을 하자, 안전을 기하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댄스 화이팅! 시댄스 화이팅! 안녕! 시댄스 화이팅! 안녕. 안녕.
C 시댄스. N 댄스 축제? S 모르겠어요. C 시댄스가 곧 시작이 됩니다. 네. 너무 좋아하고 계시죠? 네. 네. 댄스를 즐길 수 있는 장소 스리랑카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도 기대하고 있으면 바꿔주세요.